이 앞뒤 물권 총론, 물권적 청구권하고 등기 갖고 오늘 이제 점유권, 소유권, 강론입니다. 자, 70페이지. 점유권의 목차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의 모습, 자주, 타주, 그 다음 점유의 승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점유권의 효력,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자, 점유 개념. 동그라미 1번. 사실상 지배. 그러면 점유권 줍니다. 본권이 있든 없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2번. 별 3개. 건물 소유자가 언제나 건물 부지 점유자입니다. 외웁니다. 건물 밑에 있는 토지 부지 점유자는 누구? 건물 소유자.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건물 살지 않아도 소유자가 무조건 부지 점유자. 자, 3번 처음 합니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점유가 성립하려면. 자, 호주머니에 누군가, 내 호주머니에 누군가 나 몰래 뭔가를 넣었어. 그럼 그 물건에 대한 내 점유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몰래 넣은 건 내가 내 몸에는 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걸 점유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유 설정하려는 그 의사는 필요하다. 오케이. 보조자. 보조자는 편의점, 알바생 생각하시고, 보조자에서 볼 곳은 2번하고 3번. 3번에 별 3개죠. 3번을 알려면 2번을 알아야겠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3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주체 안 되고, 반환 청구, 물청의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조자는 주거라고 3번이 나와요. 3번. 자, 나머지도 한 번씩 나온 애들이요. 4번. 보조자는 편의점 알바생 생각하시고,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보조자는 점유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예요. 그럼 자력 구제권을 이해하면 돼요. 자력 구제권이 뭘까? 스스로자 힘력, 스스로 구제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알바 뛰고 있는데 도둑놈이 라면 한 박스 훔쳐가요. 그럼 나는 가만히 보고 있다? 잡는다. 잡아야지. 그게 알바상의 의무죠. 이게 자력 구제예요. 보조자는 도둑놈 잡는다. 이게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 부부가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자, 소유자가 그중 부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갈 수 있다 좀 해줘요. 있다.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이라니까. 자, 그러면 소유자는 부인 상대로 물청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유를 알아야지. 부인은 거기 있죠. 남편의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점유하는 공동 점유자죠. 부인은 보조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그렇구나. 부인은 점유자니까 상대방이 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자,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꽤 중요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죠. 간접점유. 지상전세, 임대차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래서 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현재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자로 봅니다. 간접으로. 그래서 기억. 설정자, 임대인은 간접점유. 지상전세, 임차.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점유가 직접 점유.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겠어요? 3번이겠죠. 3번에 별 3개. 3번을 알려면 2번을 알아야겠죠. 간접점유자는 점유자. 따라서 누군가 직접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해 가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물청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점유자니까 상대방이 된다. 보조자는 없다로 끝나고요. 간접점유자는 스스로가 있다로 끝나요.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점유자라 그래요. 자, 4번. 한 번 나왔어요.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 이거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 판단해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즉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임대차합니다. 을이 병한테 전대차합니다.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몇 개? 두 개. 두 개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 자, 오른쪽 5번. 여기 또 한 번 나왔어.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그러면 빨리 머릿속으로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대표 임대차. 이 임대차 계약이 꼭 유효일 필요는 없어요. 간접점유 성립할 때는 유효 무효 아무 상관없어요. 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도 간접점유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꼭 유효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겠죠. 물론 안 중요해요. 한 번 나왔으니까. 자, 6번.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이것도 생각하면 돼요. 간접점유자는 현재 살고 있지 않아요. 현재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점유 보조자는 현재 물건 앞에 있으니까 찾아올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는 현재 안 살고 있으니까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보조자하고 간접점유자는 모든 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상속인의 점유 엄청 쉽죠. 그대로 나와요. 점유권은 상속된다. 그래서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됩니다. 소유권, 공권, 점유권, 본권 아닌 이놈도 모든 재산권은 다 상속된다. 그대로 나와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상속인이 갑다시가 현재 미국에 있어요. 아버지, 서울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던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미국에 있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점유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사실을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조문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이게 점유 개념 서설이었고, 자, 이제 점유 모습. 여기서부터 본 레이스가 시작돼요. 점유권은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 다음, 자, 헛판 일단 봐요. 전체 여러 가지 점유 모습. 가장 중요한 게 자주, 타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주, 타주. 두 번째 중요한 게 본권 없어요. 점유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권 없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면서 이 도둑놈이구나. 악의점유. 본권 없는데도 나한테 소유권과 같은 본권이 있다고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무슨 점유? 선의점유. 그래서 본권이 있다 믿고 선의. 본권 없음을 알면서 이 도둑놈, 악의, 선의 악의가 가장 중요해요. 평화스럽게 떳떳하게 폭력 썼네요. 몰래 점유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자주타주예요. 자, 이제 자주타주 1번 2번 개념이고, 3번 대응 판례 하나 안 중요해요. 한 번 나왔어. 자, 소유의 의사는, 소유의 의사란 게 뭐냐라는 대본 판례예요.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래요.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를 하려는 의사. 소유자와 똑같은 동일한 지배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거지, 반드시 두 번째 줄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는 아니에요.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건 선이지, 선이. 자주가 아니란 얘기지. 소유의사는 내가 소유자처럼 물건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자주타주. 도둑놈은 훔친 물건에 대해서 나한테 이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한 게 아니죠. 내 거야. 내 거야.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의사죠. 이걸 소유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자주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처럼 사용, 수익,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주인지 타주인지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타 유무는 속마음 아니에요? 너 어떻게 점유하게 됐니?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권, 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당연히 별 3개 들어가야죠. 5번 나왔어. 5번. 속마음 아니에요? 세트. 주관적 아니에요? 항상 객관적 세트. 객관적. 그럼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어떤 건 자주로 받고 어떤 건 타주로 받고. 자, 이게 다 이것만 딱 정리하면 돼요. 이게 1번하고 2번 자주 타주 정리되어 있죠. 첫 번째 1번 2번 별 3개. 가장 많이 나온 놈이 1번 2번. 1번 매수인의 점유. 성질상 매수인은 소유의사 당연히 있겠죠. 자주. 대표 자주가 매수인. 그 다음 2번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예요. 설사 악이라도.
알고 샀어도 자주예요. 자, 봐봐요. 갑을 매매인데 갑게 아니라 A 겁니다. 우리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를 알고 사도 타인권리 매수인은 무조건 자주입니다. 너 알았어? 이 나쁜 놈. 타주 가지 말란 얘기예요. 타인권리 매수인은 자주예요. 이게 무효임을 알았느냐 그거하고 구별돼요. 같은 안놈이지만 완전히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외우란 얘기예요. 타인권리 매수인은 무조건 알고 사도 자주. 이렇게 확실히 외울 거 내어둬야 돼요. 자, 3번, 4번. 3번. 갑을 매매가 무효네요. 매수인이 무효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자타가 갈려요. 매수인 우리 무효임을 몰랐다면 봐줍니다. 취득시효 주려고 자주. 몰랐어요? 봐드릴게요. 취득세 하세요. 자주. 자, 4번. 을이 산 땅 일부를 자기가 산 땅으로 믿고 20년간 점유해버렸죠. 자, 취득세 주장합니다. 침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침범하면 취득세 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떠줘요. 착오로 당신은 옆집 땅을 당신이 산 땅으로 믿고 점유했네요. 취득세 하세요. 착오로 실수죠. 착각으로 봐준다는 얘기요.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이게 나오면 착오 동그라미 하고 자주 취득세 준다는 단어예요. 자, 이제 타주. 동그라미 1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별 3개. 지상, 전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의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자인데 소유의사 없겠죠? 타주. 직접 점유자 이렇게도 나와요. 5글자로.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항상 지상, 전세, 임차인 이렇게 입에 붙이세요. 세입자, 대표, 세놈. 지상, 전세, 임차인. 이놈은 세입자, 직접 점유자. 항상 주인은 간접 점유자. 입에 붙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매매가 무효인 경우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 너 나쁜 놈. 여기서는 나쁜 놈이 나와야 돼요. 무효임을 알았어요? 너 취득세 안 줄 거야. 취득세 안 줘야 되니까 타주. 그 다음 페이지 3번. 똑같이 옆집 땅을 내 땅으로 믿고 20년간 살았는데 판사가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침범했어. 그러면 착오란 글자 대신 이 단어가 뜨죠.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주야, 타주. 상당히 초과했네요. 너무 많이 침범했어요. 취득세 못 드리겠어요. 타주. 착오로 자주. 취득세랑 연결시켜요. 그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 5번은 별 3개. 4번. 타인 토지 위에 남의 땅에 묘 설치했죠. 자, 20년 동안 안 들켰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용익물권, 관습법상 용익물권은 취득세로 줍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세 줘요, 안 줘요? 소유권은 안 줘요, 취득세. 뭐만 준다, 취득세는 분묘기지권.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만 할 수 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안 줘요. 그래서 소유권 안 주려면 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로 봐야겠죠. 그래서 묘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예요. 왜? 소유권은 취득세 안 주려고. 자, 5번. 명의수탁자의 토지 점유 타주입니다. 수탁자는 잠시 등기만 복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과란 걸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니까 타주입니다. 타주. 결국 4번, 5번 묘 밑에 있는 토지 타주, 수탁자 점유 타주 뭐 이런 식으로. 자, 자주로 추정.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잘 모를 때는 우리 법조문이 소유의사 자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의사, 선의, 평원, 공연 이 점유 4개 모습이 추정되죠. 법조문에 따라서. 그럼 추정되면 기억 1번 기억 2번까지 별 3개 3개 별 3개 추정되면 점유자 스스로 이 추정되는 이 사실 지가 입증할 필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엄청난 세트죠. 추정되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자, 동그라미 2번 악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풀어서도 나와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점유 개시 이렇게 뜨면 나는 머릿속으로 빨리 뭐라고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악의의 무단점유 지문이구나. 이렇게 잘 알면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되는 계약도 없으면서 점유 개시했죠. 법률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계약도 없이 남의 땅을 잘 알면서 점유 개시. 빨리 머릿속으로. 악의의 무단점유구나. 자, 악의의 무단점유. 2000년 대법관, 깡패 대법관이 태어났죠. 더 이상 취득세 안 줘야겠다. 그 전까지는 취득세가 됐어요. 왜? 아까 도둑놈도 자주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점거해서 20년간 안 들키면 취득세 먹었어요. 하지만 2000년에 이 대법관이 도대체 안 되겠어. 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한 놈한테 왜 취득세를 주냐고. 자기는 그 꼴을 못 보겠대요. 나 대법관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취득세 안 줍니다. 그러면 깰 건 타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의 무단점유는 이제는 자주추정 깨진다. 이제는 타주다. 취득세 할 수 없다. 자, 이유를 대야죠. 왜 판사님, 대법관님, 왜 악의 무단점유는 자주추정이 깨져요? 왜 깨져요? 이 사람이 이유를 못 썼어요. 판결문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4년 걸렸어요. 이유를 생각하느라고. 결국 못 썼어. 이게 대법원에 접수되고 4년 후 나온 판결이에요. 왜? 기존 판례 깨야 되니까. 이유 찾느라고 4년을 허비했지. 이유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왜? 원래 자주거든. 도둑놈 자주거든. 아까 있죠. 소유자와 똑같은 지배 의사. 얘도 무단점거는 소유자로서 자기가 지 땅같이 살았지. 이유가 없어. 그냥 깨져. 내가 깼어. 그랬어요, 대법관. 이유 나 못됐어. 미안해. 하지만 결론이 좋죠. 그러니까 결론이 타당하면 이유 좀 못돼도 괜찮아요. 우리 상식에 맞는 결론이지, 이런 거. 그래서 악의 무단점은 더 이상 타주, 취득세 안 된다. 자주추정 깨진다. 타주 같은 말이에요. 자, 3번 왕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그대로요. 그대로. 자, 봐요. 점유자가, 자, 소송 들어갔습니다. 점유자가 판사님 저 샀어요. 매매 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대표적인 자주죠. 그래서 판사님 저 샀어요. 저 자주예요. 점유자가 소송 들어가서 매매와 같은 자주 권한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 당신은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 재판 결과 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 빨리 머릿속으로 괜찮아. 너 괜찮아. 인정 안 돼도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이렇게 훈련해요.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따라서 인정 안 돼도 추정, 자주 추정 깨지지 않는다. 지문 하나. 자주 추정 번복되지 않는다. 지문 둘. 타주로 전환되지 않는다. 지문 셋. 이렇게 나와요. 깨지지 않는다. 전환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타주로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그래서 여전히 자주다. 결론은 여전히 자주다. 깨지지 않는다. 깨진다, 번복된다. 같은 말이에요. 깨지지 않아요. 이유,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입증 책임이 없죠. 따라서 입증 안 해도 되는데 지가 판사님 저 샀어요. 입증하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안 됐죠. 괜찮아요.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주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불이익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자주다. 자, 기억.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어요. 자, 점유자는 항상 패소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점유자는 본권이었기 때문에 소유자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패소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너 소송에서 졌지?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결론 똑같아요. 추정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결론 똑같아요. 결국 공통점. 점유자가 뭔가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결론 항상 안 좋아요. 인정이 안 되고요. 소송에서 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전히 자주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점유자가 이렇게 시작되면 결론은 자주, 같은 종씨, 타주로 바뀌지 않아요. 자주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주, 같은 지읒 여기 연결할 수 있죠.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자가 이렇게 잡고 주어 잡고 점유자가 주장해. 소송 제기해. 하지만 인정이 안 되고 소송 제기해 무조건 져요. 괜찮아. 너 여전히 자주야. 지읒 여전히 자주야. 지읒. 그러면 시험은 여전히 자주다는 절대 안 나와요. 이게 나와. 추정 깨지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아요. 타주로 전환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주 같은 말이죠. 그래서 3번은 왕별이고 기억은 별 3개예요. 3번이 훨씬 잘 나와요. 인정 안 된 거 소송보다는. 자, 이제 밑에 점유의 전환. 자주에서 타주로 바뀔 수도 있고요. 2번 타주에서 자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내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 팔았죠. 동남 1번 2번 별 3개.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팔았으면 인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매도하여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의 점유는 이제는 그동안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여기서 범죄현재 키워드는 인도 의무예요.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면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결론을 지었어요. 자, 2번은 뭐냐?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합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항상 점유자는 져요. 자, 점유자 패소.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죠. 자, 그러면 기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였거든요. 병 생각하세요. 병. 선의의 병. 갑이 찾아와서 내 건물 내놔. 점유자 회복자 관계 그 병이에요. 자, 기존에 자주로 점유하다가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제는 타주로 전환돼요. 기존 자주에서 여기는 타주로 바뀌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죠. 주어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거기 동그라미 빵 하시고 항상 점유자는 소송에서 지가 소송 제기하든 소송을 당하든 점유자는 항상 져요. 점유자는 왜 본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그러면 기존 병이 내 건물을 믿고 선이면서 자주로 점유하다가 이 소송을 치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소유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죠. 판사님, 쟤 보고요, 내 건물 돌려주라고 판결문을 때려주세요. 그러면 점유자 짐이 이렇게 나와요. 점유자 병은 소유자 갑에게 갑 건물 반환하라. 이렇게 판결문 떨어져요. 반환하라. 인도 의무.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해라. 라는 판결 주문이 떠요. 결국 이제는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니까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1번하고 똑같아. 이유가. 인도 의무,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면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 그런데 여기서 괄호를 생각해 낼 수가 여러분들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민사소송법 판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술 들어간다. 소유자가 시작되면 타주, 점유자가 시작되면 자주. 아, 손흥민의 발차기로 하면 돼요. 기술 들어갔어. 출제문만 기술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기술 들어갈 거야. 점유자가 시작되면 소수로는 여전히 자주 안 깨져. 그렇게 끝나야 되고, 소유자가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면 타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소수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이렇게 나오면 소타 이렇게 오는 거야. 소타, 소에 타. 소타. 점유자가 하면 같은 종시 지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괄호를 알면 최고로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냥 소타 하면 돼요. 자, 언제부터 그러면 기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느냐? 이것까지 재판 끝난 때부터. 패소 판결 확정. 판결 확정이 재판 끝난 때를 말해요.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돼요. 소제기시로부터 X. 다른 시험에서 소제기시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X. 언제부터?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여기까지.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2번은 우리 기출이 아니에요. 아직. 저 윗놈만, 점유자만 죽으라고 나왔어. 소유자는 우리 기출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험에도 곧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소유자가 하면 타주로 전환된다. 언제? 재판 끝난 때부터. 소제기시부터 하면 X예요. X. 자, 이제 2번. 타주에서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그러면 타주 대표가 세입자죠. 내가 전세에 살다가 사버립니다. 그러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거야. 그 문장을 1번으로 나와요. 내가 세 살다가 샀다. 그걸 고상하게 이렇게 나오죠. 임차인인 타주 점유자가 샀다.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이제는 사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두 번째 질문. 타주 점유자가 주어 나한테 점유를 시킨 주인한테, 임차인이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이제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했다면 이제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케이스 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범죄 흔적은 뭐다? 소유의 의사 5글자. 주어가 타주 점유자가 언제 자주로 소수로 봐요. 타주가 언제 자주로 전환되느냐? 그럼 중간에 반드시 소유의 의사 점유, 소유의 의사 표시, 이렇게 반드시 소유의 의사 5글자가 떠야 자주로 전환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별 3개 하시고 1번 별 3개. 자, 2번은 덜 중요해요. 타주 점유자가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소수로 가요. 타주가 소유권 등기 박으면 자주로 전환되느냐? 전환되지 않아요. 소수로 가요. 여전히 타주예요. 여전히 타주가 타주란 얘기는 전환되지 않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도 지문이 2개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타주 점유자가 그 지상에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대장에 등재했나봐.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바뀌느냐? 바뀌지 않아요. 1번하고 반대야, 지금 2번은. 그러면 타주 점유자가 지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박든 건물 올려서 대장에 등재하든 여전히 타주란 얘기예요. 타주가 자주로 바뀌지 않아. 왜? 소유의 의사 5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타주가 자주로 1번같이 전환되려면 반드시 우리 지문 속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든 소유의 의사 5글자가 떠야 자주로 전환되고, 소유권 등기를 박았든 대장에 등재했든 절대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게 있으면 자주로 전환되고, 소유의 의사 5글자가 없으면 100년을 살아도 여전히 타주예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돼요. 자, 선의 악이 본권 없음에도 본권이다 믿고, 선의 악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선의에 과실이 있고 없고, 평화 떳떳 폭력 은비, 뭐 기초니까. 자, 끝났어요. 이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번하고 2번은 점유권에서 제일 안 중요해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어. 자, 1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취득. 자, 점유권 취득 법조문이 제1항. 제2항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하겠죠. 자, 그러나 204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점유를 회수했다면 도둑놈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걸로 봐요. 이게 법조문 제2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도둑질당하면 점유권 사실상 지배 상실, 점유권 소멸. 일단 소멸. 하지만 도둑놈 찾아가서 내 가방을 다시 찾아오면 소멸하지 않은 걸로 봐요. 한 번도 안 나왔어. 2번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해만 해요. 자, 점유권 양도 각 한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1번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점유권 양도는 법조문이에요. 점유물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잖아. 점유권을 어떻게 양도하느냐? 내가 점유하는 물건 상대방한테 넘겨주면 된다. 말 돼. 흘러간 식으로 한 번 나왔고. 자, 2번. 자, 2번 한번 설명 들어봐요. 내가 강원도 땅을 사요. 서울에 살아요. 근데 땅을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 서울에서 계약서 쓰고 부동산에서 그 다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갑으로부터 의리. 그러면 내가 이전 등기 박을 때 강원도는 한 번도 안 갔어도 갑으로부터 전주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걸로 봐요. 그게 대법원 판례 이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로 이전 등기를 했다면 내가 이전 등기 박았어요. 그러면 이 이전 등기 박을 때 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본다. 즉 한 번도 안 가봤죠. 그래도 서울에서 이전 등기 박으면 그때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봐요. 이해됐어요? 말이 되잖아. 이전 점유가 이전됐잖아. 같이 등기만 넘은 게 아니라 뭐 또 이전됐다. 점유도 나한테 이전됐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이게 한 번 나왔는데 이전 등기가 아닌 만약 보존 등기할 때 인도받아 점유한 걸로 본다 하면 X지문이에요. 이전 등기만 점유가 이전되는 거지 보존 등기는 첫 등기죠. 그러니까 첫 등기가 나한테 이전될 수가 없지.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그래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전 등기할 박았을 때만 인도받아 점유가 나한테 넘어오는 거지. 소유권 첫 등기, 보존 등기는
첫 등기인데 뭐 내가 인도 밖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만 맞는 거예요. 자, 3번. 3번은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자, 이걸 읽고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 스스로의 능력을.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자, 이게 우리 기출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이해하려고 해봐요. 이걸 풀어가 봐봐. 여러분 스스로. 자, 한 2번, 3번 읽어야 돼. 민법은. 간접 점유자는, 그럼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사람 넣어서 막 계산해봐. 간접 점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 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민법 실력이 엄청 센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굉장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네. 무슨 말일까? 됐어. 이해된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겠어. 이 질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림 봐요. 갑이 을한테 세 줬죠. 갑을 임대차. 그러면 갑은 간접점유자. 주인은 간접점유자. 을은 현재 살고 있는 직접점유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갑은 나중에 세액 기간이 끝나면 내 아파트 돌려주세요 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을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 즉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 나중에 돌려주세요. 내 아파트 기간 끝나면 돌려주세요. 이 반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병한테. 1년쯤 지나서 세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쯤 갑이 병한테 병 1년 뒤면 내 아파트 세 끝나거든. 그때 반환청구권이 나한테 생겨. 그거 너 지금 사. 양도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간접점유를 병한테 넘겨줄 수 있다. 맞는 지문. 말이 되면 맞는 지문. 넘겨줄 수 없다 하면 X지문이 돼요. 민법은 있다 없다 싸움. 그래서 아하, 갑이 아파트 팔았구나 그거예요. 소유권도 팔고 간접점유도 팔고 그 의미예요. 병한테 아파트 팔면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가고 간접점유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간접점유가 새 주인한테 넘어가겠죠. 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지. 그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해되면 몰라도 되지. 하나도 안 중요해. 흘러가 이런 거. 제가 이제 민법 읽고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접점유자는 그럼 사람 너 갑은 을에 대한 제 아파트 돌려주세요. 이 권리를 양도면 무조건 제3자예요. 병한테 양도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간접점유 지위를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 말이구나. 그럼 특별히 거스르지가 않아. 그러면 맞는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민법 공부예요. 지문을 읽고 빨리빨리 해석하는 거. 이해가 잘 될수록 OX가 그래서 빨리빨리 골라져요. 이해력이 높을수록. 민법은 이해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잘 나와요. 덜 외워도 점수가 잘 나와.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럼 막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급적 계속 이해하면서 공부하면 빨리빨리 읽고 바로바로 타치. 물론 같이 외워야지. 이해만으로 안 되죠. 이해를 통한 반복.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죠. 자, 여기까지는 안 중요하고 점유의 승계.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이 법조문은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에만 작동돼요. 자, 내용 봐요. 법조문이 다음 페이지에 있죠. 특정 승계, 매매에만 작동돼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그럼 빨리 특정 승계인은 뭐로 이해한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누구? 특정 승계인 매수인. 항상 머릿속으로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나오면 무조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자, 갑으로부터 산 매수인들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내점유하고 암놈, 전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법조문 제1항. 제2항. 만약 전점유자 점유를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하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암놈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언제? 매수인만 그래. 매수인만. 그래서 왜 그러면 암놈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까요? 점유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 내 점유 10년, 암놈 점유 10년. 20년이 돼야 점유 취득 취하니까. 그럴 때 합산하는 거. 이걸 점유를 승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 점유의 나쁜 점유 모수, 악의 점유, 타주 그 단계에 있다면 하자도 승계해버리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이 별 3개고
자, 2번은 대본 판례인데 이거 이해하면 돼요. 자, 2번 판례 읽고 한번 무슨 말인지 대본 판례는 가급적 이해로 접근해야 돼. 이해. 자,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아하 특정 승계인이니까 누군가 샀나 보구나. 자, 현 점유자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구나. 그런데 전 점유자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자, 이게 실제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하 여기서 범죄 흔적은 뭘까요? 범죄 흔적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 현 점유자가 자기 점유만 주장하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일단 두 줄 읽고 눈이 어디로 가야 되나 키워드로 가야 돼. 이 결론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 단어가 뭐냐? 현 점유자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 그러면 이것만 뚫어지게 봐. 아하, 네가 네 점유만 주장한다고? 그러면 네 점유만 주장하니까 앞놈이 타주라 하더라도 상관없겠네. 앞놈이 타주라도 합산 아니죠? 아울러 주장 아니니까 니는 우리 법조문대로 현 점유자 네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맞겠네. 맞는 지문. 그래서 자기 점유만 주장한다는 얘기는 앞놈 점유를 합산 안 한다는 얘기죠. 함께 주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자가 승계되지 않겠지. 그래서 현 점유자 점유는 우리 법조문대로 자주로 추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을 점유는 자주로 추정돼. 맞는 지문. 그럼 이거 장난치려면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뻔해요.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현 점유자 점유도 타주 점유가 된다. 이렇게 장난치겠지. 그럼 X죠. 아닌데 지 점유만 주장하는데 왜 하자가 승계돼? X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포괄승계 상속이죠. 이제 매매가 아닌 상속 완전히 달라버려요. 자, 별 3개 1번 기억니은 별 3개 갑이 돌아가셔서 갑다시가 아들놈이 상속받았죠. 자, 상속으로 점유권 취득합니다. 자, 상속은 매매와 같은 자주의 근거가 되는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점유가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상속인한테 승계. 따라서 아버지 점유가 타주라면 갑다시 아들놈도 같이 타주.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놈도 타주 그대로 승계받아요. 왜? 갑다시는 갑이야. 별개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놈도 같이 타줍니다. 자, 그러면 기억 취득시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전에 아버지 땅이 아니라 자기한테 뻥깐 거지. 자기 땅이라고 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세입자였어. 취득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타주죠. 그럼 취득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별도로 새로운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 상속인이 자주로 바뀌려면 별도의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해야 돼요. 따라서 새로 시작하지 않는 한 아버지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은이 같은 말이야. 따라서 상속인이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려면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자주로 안 바뀌어요. 새로운 권한이 아니야. 자주의 근간이 되는 새로운 권한이 상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려면 매매와 같은 별도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해하고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점유권의 효력.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이제 문제 받치죠. 법 조문이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법 조문 위주로 다 별이 박혀 있어요. 판례는 여기는 다 흘러가요. 판례는 별이 없고요. 법 조문이 가장 중요해요. 점유권의 효력은 1번 법 조문 3개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조문 1번 기억 2번 별 3개죠. 이 3개의 별 3개 일단 딱 박아놓고 자 1번 법조문 점유자는 4가지 점유 모습이 추정돼요. 첫 번째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한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이 4가지 점유 모습 죠. 자 추정되면 기억 스스로 이 4가지 사실을 지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세트죠. 세트. 그래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자, 2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장난치죠. 정답 지문은 이놈이야. 그래서 저기 소유사 선이 저 자리에 무과실을 딱 끼워놔요. 무과실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추정한다. 그러면 X지문이 돼요. 무과실이 저기 4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외워야 돼요. 법조문을 외워야 돼요. 얘들은 무조건 암기예요. 암기. 법조문 외우고 판례는 이해하고 풀어가고.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입증해라. 세트. 자, 3번 왕별. 법조문 제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로 본다. 자, 선의 점유자가 본권소에 패소했대요. 무슨 말일까요?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소에서 항상 점유자는 무조건 집니다. 본권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의에서 기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악의로 바뀐대요? 재판 끝난 때, 소 제기된 때. 소 제기된 때 거슬러 올려요. 자, 그러면 왕별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 정답 지문. 자, 봐요. 다시 한번. 갑을병 나왔어. 1 도둑놈 병. 내 건물을 믿고 본권이 있다. 믿고. 자, 소유자 갑이 회복자. 소유자 갑이 나중에 찾아오죠. 자, 병한테 병, 너 사기당한 거야. 우리 내 건물 위조해서 나한테 판 거야. 너 사기당한 거야. 얘 감옥 가 있어. 빨리 너 건물 돌려줘. 그러니까 병이 사실관계 확인됐으면 그냥 돌려주고 사기당했구나 하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러기가 싫죠. 법대로 하세요 한 거지.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상대방 해버리죠. 나는 엄청 고생해야 돼요. 갑은 소송 걸어야 돼요. 소송 걸고 판결문 갖고 또 강제 집행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돈 좀 주고 내보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자, 법대로 하세요. 어쩔 수 없어. 소 제기하는 거죠. 얘는 선의점유자죠. 본권소. 자, 본권소는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에 대한 건물 반환 소송이에요. 자, 소송 제기했어. 자, 재판 1심 1년 걸려요. 자, 1년. 재판이 끝났어. 그러면 무조건 얘는 본권이었기 때문에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져요. 소유자 승소. 그래서 판결문이 병은 갑에게 건물 반환하라. 인도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 패소하면 이제는 너는 건물 돌려줘라. 인도 의무가 발생하니까 기존 자주에서 선임에서 자주겠지.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아까 그건 그 판례고.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 1년 동안 월세가 2천만 원이란 얘기지. 그러면 기존 선이었는데 재판이 끝나면 이제는 악의로 바뀔 텐데 재판이 끝난 이때부터 악이면 1년 동안도 선이잖아요. 그럼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요. 그럼 1년간 발생한 월세 2천만 원을 안 돌려줘도 돼요. 이때부터 악의로 된다면. 그래서 소급시킨 거예요. 법이. 소재기 후 취득한 병이 취득한 과실을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왜? 이때부터 악의로 봐야지 악의 점유자는 여기까지는 선이고 안 돌려줘도 되고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악의 점유자로서 반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조문이 본권소에 패소하면 판결 확정된 때부터 악의로 보는 게 아니라 순전 이 과실 때문에 소급시킨 거예요. 법이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돌려줄 거면 돌려주지 괜히 법대로 버티지 마라. 너 어차피 소송 기간 중 월세 상당액은 네 거 아니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나온 이유예요. 그래서 지문이 여기까지 나와요.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기존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소에 패소하면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그것까지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소재기 후 취득한 과실 왜 반환하느냐. 이때부터 악의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라. 우리 외우잖아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고 선의 점유자는 이때까지 과실은 반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소급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외우는 거하고 됐다 뭐 아무도 모르고 외우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면 잘 외워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악의로 될 때 판결 확정이 아닌 소제기 갑이 소송 제기한 그때로 거슬러 올리구나. 분명히 과실 때문이구나. 과실 반환 때문에. 이걸 이해가 되면 잘 외워진다는 얘기예요. 단순 암기보다. 왕별이에요. 자 4번. 4번은 안 중요해요. 이것도 대법원 판례라 읽고 한번 이해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점유자는 선의점유로 추정되고,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법조문에 따라 선의로 추정돼요. 자, 그런데 권한 없는 점유, 즉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나 봐요.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곧 그동안 점유에 대한 선의 추정이 깨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깨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요. 쉽게. 무슨 말일까? 자, 병이 봐봐요. 병이 5년, 1년 동안 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쟤한테 소유권, 오, 깜짝 놀랐어. 소유권 있다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죠. 자, 선이에요. 병 기준으로 잡아. 내 아파트야, 내 건물이야, 소유권 있다 믿고, 자, 선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갑이 찾아와서 보니까 얘가 소유권이 없는 거지. 밝혀졌죠. 그게 바로 선의 점유가 추정되지만 본권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선의 추정이 깨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 세상에 선의가 어디 있어? 당연히 선의 점유는 본권 없는 거고 나중에 본권 없는 사실이 밝혀질 건데 이게 밝혀지면 그동안의 선의가 깨져버리면 선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선의 계속 해줘야지, 추정. 그래서 이해가 돼. 그래. 본권 없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동안 선의 추정 깨져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말 돼. 맞는 지문. 흘러가요. 이해되면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버리란 얘기예요. 별 없는 건. 대법원 판례는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려요. 안 중요하니까. 별색이 아니니까. 자, 오른쪽. 이제 법조문. 여기는 법조문이 계속 나와요. 두 번째 조문이죠.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1번.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된 걸로 추정된다. 그대로 나와요. 자, 그림 봐요. 내가 취득시효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간 내가 계속 살아서 입증 못하죠. 그래서 이 조문이 튀어나왔다겠지. 시작한 날 하루, 마지막 날 20년 되는 날, 양 이틀간만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주면 당신은 20년간 계속 여기서 살았군요. 그렇게 추정했죠. 이게 계속 추정. 자, 기억은 대법원 판례. 전, 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자,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석 들어가 봐. 이게 과연 맞을까? 거슬려서 X 어딘가를 장난쳤을까? 한번 느껴봐봐. 전, 한 두 번, 세 번 읽어야 돼, 처음에는. 전, 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생각해요. 민법은 항상 고민해야 돼. 지문을 읽고 이게 뭔 말일까? 자꾸 생각해야 돼, 자꾸. 자, 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다르대. 다르니까 갑을, 사람 두 놈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러면 점유 승계가 증명. 아하, 우리 갑으로부터 샀다는 걸 입증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야. 점유자가 달라니까 사야지, 승계. 그러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찍을 때 찍는 거예요. 자, 봐요. 이 점유는 점유자가 의를 같을 때요. 같을 때. 한 사람일 때. 그런데 처음에 의리 점유하다가 중간에 A라는 놈이 매매로 샀죠. 현재 점유자는 A. A가 10년, 의리 10년, 총 20년. 그러면 A가 현재 취득시효를 하려면 앞놈 점유 승계받아야 돼요. 그러면 20년이 기간은 됐어. 문제는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되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을, A, 전, 후, 양 시점 점유자가 달라. 을, A로 달라요. 그러면 얘는 A는 취득시 하려면 판사님 저 일단 점유승계 합산합니다. 먼저 주장하고 앞놈 점유 이날 얘 점유했어요. 입증하고 저 20년 이날 저 점유했어요. 입증하고 하나를 더 입증해야 돼요. 중간에 내가 을로부터 샀어요. 이것까지 하나 더 입증해 줘야 돼요. 전, 후 두 개 입증하고 이건 똑같아. 하나를 더. 제가 을로부터 10년쯤 됐을 때 저 매매로 샀어요. 그게 바로 점유 승계가 증명된다면 그래서 A는 하나를 더 입증해. 저 샀어요. 앞놈으로부터 샀어요. 그러면 아하, 당신은 저놈 때부터 20년간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오, 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흘러가요. 자, 3번은 왼쪽 법조문 세 번째죠. 동그라미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된다. 같은 말.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해줘요. 문제는 이 점유물은 동산에
그래서 가방을 갖고 있으면 네 가방이겠군 추정해줘. 하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당신 아파트겠군요. 추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파트는 추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기억이 별세개예요. 기억.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 법 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되지 부동산에는 작동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토지 건물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 소유자로 추정해주는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열어봐야 돼요. 등기 부동산은 어디에 권리적법 추정이 있다? 등기에 있어. 점유에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에 권리적법 추정이 있지 점유에는 없다. 점유는 없다. 이게 나와요. 1번도 나오지. 법조문 그대로. 그래서 동산에만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점유자복자 관계는 10분간 쉬고 합니다.